너랑 전화 끊고 집 앞에 뭘 좀 사러 나가는데 우리 아파트 양지 뒤쪽에 노란 개나리꽃이 보였어. 이렇게 추운데도 노랗게 피어난 거야. 때로는 봄에도 눈이 내리고 한겨울 눈발 사이로 샛노란 개나리꽃이 저렇게 피어나기도 하잖아. 이 거대한 유기체인 자연조차 제 길을 못 찾고 헤매는데 하물며 아주 작은 유기체 인간인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 2005년 12월에 나온 공지영 작가의 소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중 일부였습니다. 최근 날씨가 겨울인데 이래도 돼? 할 정도로 포근하기도 했다가 어젠 안 이랬잖아 할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이 커다란 자연조차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르게 변하는데 자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나 스스로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렇게 나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럴 땐 자기 자신을 좀 봐주기로 하죠.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 잣대는 잠시 내려두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기왕이면 웃으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항상 행복한 웃음소리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이세벽 성우님과 함께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DJ 백승철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듯 특별한 성우 백득밤 챕터 1 기프트 공연의 여신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성우계의 여신이기도 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찾아와 주신 이세벽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우 이세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우 이세벽 성우님. 네, CJ ENM 투니버스 성우님 중에서는 백득밤 첫 출연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만상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저희 투니버스에 되게 훨씬 더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백득밤에 이렇게 CJ ENM 투니버스 첫 주자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되게 영광이고 부끄럽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연말에 2022년 연말에 이렇게 새벽 성우님과 또 한 번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연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저 별거 안 했는데요. 저 다이어트를 원래 공연 때까지 했었었고요. 네, 했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더 열심히? 아니요, 많이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약간 아니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약간 이제 좀 살이 붙었는데 한동안 제가 밀가루를 줄였었거든요. 그 붓기 좀 빼려고.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신나게 수제비 먹고 햄버거 먹고 토스트 먹고 온갖 밀가루들 막 디저트 다 먹고 다니고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네, 먹어야죠.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리고 공연 다음 날도 사실은 오랜 시간 녹음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녹음이 있었어가지고 한 이틀 공연 끝나고 난 이틀까지는 그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좀 못 먹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많이 드세요. 네,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병이 안 생깁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잘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거지, 어머. 네. 네. 그러는 거죠, 뭐. 네. 선배님은 공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공연 끝나고 그냥 무난하게 녹음 일 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 강의했던 것도 네. 종강을 하면 이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성적 제출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 예. 오. 뭐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거든요. A 받을 분, B 받아야 될 분, C나 D를 받아야 될 분 이렇게 구분을 아, 해서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요. 비율대로. 아. 몇 퍼센트까지 A 이상 줘야 되고 몇 퍼센트까지 B를 줘야 되고 C, 네. D를 몇 퍼센트 줘야 된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근거에 맞게 이 친구는 이래서 A 줬다. 이 친구는 이래서 C를 줬다. 뭐 이런 근거를 딱 줘야 되는데 심사를 받아요. 아, 그걸 또 심사를 받나요? 검사라고 하지만 저는 심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 잘못되면은 또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확인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자료가 미비하면 더 보충해서 주세요. 또 이러기도 하고. 교수님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네요, 선배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네. A 주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비율 제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B뿔이나 B를 주게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선배님. 그럼 참 미안해요. 또 괜히 신경 쓰이고 마음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참 속상할 텐데 그 친구들은 그렇다고 네.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쵸. 너 사실은 내가 A를 줬는데 안 돼. 이만저만해서 B뿔로 갔어라고 이걸 몇 명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할 때 이거를 해줘야 될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다가 네. 나중에는 다 할 순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알아서 이해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분들도 모를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은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백득밤 챕터 1 기프트 공연 끝나고 나서 후기들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후기를 이제 사실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제가 카톡방에 네네. 제가 87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은 87년생 동갑내기 성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87 성우분들이 계시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한 10대분 계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서반석 씨가 반석이도 동갑이군요. 예, 서반석이가 이제 SNS에서 그 백득밥 공연 때 포토타임 때 찍은 사진을 네네네.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팬분이 찍어준 사진을 올리면서 야 누구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나 이 사람 모르겠는데 얘 누구냐? 네, 막 그랬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저희 이제 87분 중에 정의진 씨라고 이제 네 있는데 그분이 또 저희 공연에 선배님 좀 왔었잖아요. 네. 그분은 무려 직직을 던지시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던지면서 야 연예인 아이돌이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돌 같은 분이 그날 본인 진짜 어지간한 아이돌 그룹처럼 해놓고 모아놓고 그냥 웬만한 그 1군 남돌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먼저 놀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그걸 올려서 놀리는 애들도 있고 진짜 야 너 막 빨간 드레스 대박이다 이거 뭐야 너 진짜 너 무슨 연말 시상식 하다 왔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반응을 먼저 봤었죠. 그러고 다음 날에 또 긴 녹음이 있어서 네네네. 그날은 또 못 찾고 다음 날인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님 덕분에 공연이 정말 잘 돼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선배님 덕분에 아니에요. 진행이 됐던 건데. 요한님과 새벽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때 든든하고 기뻤는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기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성우님, 이세벽 성우님 의상에 놀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놀랐다라는 게 그냥 쇼킹이 아니고 어메이징한 거죠. 판타스틱한 거고. beautiful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저도 되게 흐뭇했던 기억이 나네요. 박제 됐을 거예요. 여신의 박제.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요. 자랑하십시오.
나중에 사진 잘 나온 거 있으면 그거 확대하셔가지고 네. 액자로 만들어서 크게 붙여놓으세요. 아, 네. 그 명배우님들 딱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큰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해바라기 것 옆에.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여신님 이세벽 성우님과 함께 백득밤 이세벽 성우님에게 팬분들께서 하셨던 질문으로 가기 전에 오, 네. 네, 새벽 성우님께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고민 상담이요? 예, 그거 한번 제가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네. 이제 자, 받으셨죠? 아, 네네네네. 읽어봐 주세요. 고민 상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30살이 될 백수 여성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새벽 성우님이 백득밤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주르륵 달려왔어요. 저는 참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이 너무 없어서 인생에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랑 동갑인 사람들을 보면 요새 특히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벌써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 감수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대충 사는 것 같아요. 고쳐보려고는 하는데 제 생각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결론은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살기도 좀 사실 귀찮고요. 유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새벽 성우님 오신다고 즐거운 내용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거라서요. 흑흑. 백디제이님이랑 새벽님은 저와 같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책을 읽어도 감동을 받기보단 재밌었다 하고 끝내는 편인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궁금해요.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이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전 되게 오히려 쿨하고 멋지고. 좀 부러워요. 네. 저는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대충 살자거든요. 전 진짜 대충 살자가 그 예전에는 되게 그냥 많이 웃으면서 살자였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대충 살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 진짜 대충 살지는 않으니까 이게 그쵸. 막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대충 살자라고 한 건데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비슷한 게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고 되게 그냥 쿨하게 이러면 이런 거지 뭐 저러면 그런 거지 뭐 하고 딱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도 직시하고 그냥 그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부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딱 그런 케이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원하는 네, 워너비의 삶을 살고 네. 계신데 제 인생에 약간 그걸 오히려 실천하고 계신데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저는. 그렇죠. 아마 그 왜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가고 싶고 예, 저쪽에 예, 있으면 또 맞아요. 이쪽에 가고 싶고 하는 네. 것처럼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하는 것처럼 서로의 삶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고민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딱 읽으면서 좀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이거 장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지금 사실 제대로 살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살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이 진짜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토가 대충 살아보자라고 모토가라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심하게 예전에 첫 직장에서 살았던 그 삶이 네. 그때 이제 방송국에 PD로 갔다가 처음 배정받은 파트가 MD라고 마스터 디렉터라고 있어요. 방송사에서 네. 모든 PD분들이 만들어 놓은 테이프들 있잖아요. 네네네. 비디오 테이프, 네. 드라마든 뭐든 간에 네. 최종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마스터 디렉터 룸에 그걸 보내요. 한번 쫙 보는 네. 그 거기로 건가요? 보내서 거기서 최종 송출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스터 디렉터라고 하는데 방송을 왜 뭐 9시 뉴스, 8시 뉴스가 되면 띡띡띡띡 이러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초수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1초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다 끊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이게 저의 첫 직장의 저의 첫 업무가 그거였어요. 너무 강박적일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을 초로 끊어 살아요. 저 너무 벌써 심장 답답해져요. 진짜로.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그 업을 IMF 때 아웃되면서 관두게 됐거든요. 버릇이 남아요. 모든 시간을 초 단위로 끊어서. 네. 그런 강박증에 있어서 저도 대충 살아보자라고 하는 새벽님의 의미를 알겠어요. 네. 근데 이분은 우리의 wanna be, wanna do 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인 것 같고, 네. 열심히 살기 귀찮은 것 하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왜 굳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열심히 사는 게 귀찮으면 좀 어때서?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귀찮으면서 대충 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저는 오히려 너무 장점 같아서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더. 예전에 네. 여기 지금 작가님께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후딱 얘기해야지. 네. 아예 대충 말해도 되나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네. 성공한 그 매니저가 있었는데 네. 펀드 매니저가 바쁘게 살 거 아니에요. 연봉도 되게 세고 그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 하려면 뭐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나와서 뭐 네. 좋은 거 공부하고 막 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동남아 쪽에 어느 섬에 여행을 간 거죠. 석양을 바라보면서 좋다, 멋있다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한심하다. 왜 저렇게 사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어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럼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나는 바쁘게 살다가 휴가차 왔다. 당신이 휴가차 온 이곳에서 나는 늘 휴가로 살고 있다. 당신이 나를 한심해할 이유가 없다. 너무 멋진데요? 당신이 원하는 삶, 나는 지금 여기서 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한심하게 보느냐? 진짜 멋있다. 그 얘기 딱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대박이다. 네. 즐기세요. 네. 저처럼 초단위로 끊어 살지 마시고요. 새벽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충 살자고 해도 대충 살지 못하는 삶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방향에 계신 분이시니까 거기서 살짝만 뜻하신 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오히려 그게 더 멋진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이요. 이새벽 성우님에게 궁금한 점 질문 타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답 잘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 성우님. 트위터 계정 만드셨는데요. 트위터 계정 없으셨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우님의 일상을 트위터로 보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제발 개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승철님 트위터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업로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영님. 저는 저는 원래 트위터 계정이 없고 인스타 계정만 있었는데요. 트위터 계정은 정말 순수하게 백득밤 때문에 만든 겁니다. 백득밤 공연을 앞두고 스페이스라는 방송을 스페이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방송을 하려면 트위터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고요. 만든 김에 사실 저 너무 놀란 게 저 사실 12월 연말에 이거 계정 없애려고 했거든요. 정말로. 없애지 마세요. 근데 여기 지금 온 거 중에 개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저 12월 31일에 없애려 했어요. 정말 그때 딱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싹 없애고 인스타만 다시 계속해야지 저 이러고 있었거든요. 인스타 안 하고 트위터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쵸. 이제 그 막 SNS 중에 트위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인스타만 하는 쪽이었는데 연동시키시면 안 되나?
아니요, 선배님. 저 인스타에는 실친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예전에 싸이월드를 쓰듯이 저는 인스타를 쓰는데 네네네네. 거기에 조금 더 그냥 이제 갑자기 보는 팬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냥 실친들이랑 하면서 팬분들도 좀 보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 트위터는 사실은 정말 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생기게 된 그거는 백드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팔로우를 해주셔서 조그만 12월까지는 공연을 12월에 했으니까 12월까지만 하고 2023년에 깨끗하게 터트려버리자 이제 이랬었는데 한번 제가 한 내년 1월까지는 한번 유지시켜보는 쪽으로 생각을 아니죠. 최소한 백드밤 챕터 2 챕터 2 기프트 트트트트 할 때까지는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우선 한번 끌고 가봐 주시는 게 어떠실런지 최소한. 네네네. 있습니다. 개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유하셨는데. 네. 정말 찔리네요. 진짜 계정 없애려고 했었는데. 네. 새벽님의 마음을 벌써 읽으시고 이렇게 보내셨나 보네요. 자, 우선 내년 봄까지는 유지해 보실 거랍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철님, 새벽님, 곧 크리스마스예요. 두 분은 언제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으셨나요? 그리고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산타클로스가 부모님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 고학년? 네, 5학년이나 6학년쯤? 네, 확실하게 6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확실하게 딱 막 눈치를 챈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걸 통해서 한 5, 6학년 때쯤에는 확실하게 알았었고요. 저학년 때는 사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억이 거의 잘 없어요. 제가 유치원 때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선배님. 그래서 연상법으로 막 기억이 날 때는 나는데 사실 그리고 저는 학예회도 안 했어가지고는 유치원 때 없는 유치원이었거든요. 학예회가 없었던 유치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산타클로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대신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은 이제 어른이 돼서 되게 명확하게 생겼죠. 저는 연금복권 당첨된 연금복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격하게. 네, 연금복권만 한 게 연금복권 되면 저는 성우일을 누구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압박감도 없고 맞아요.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성우들 모두가 원할걸요, 그걸? 네. 선배님은 혹시 연금복권 저도 간절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어요. 꼬맹이 때부터. 정말요? 네. 아예 안 믿으셨어요? 네. 안 믿었고 못 믿었어요. 왜요, 선배님? 너무 어린 시절인데 동심이 너무 동심 없었어요.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현실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산타클로스라는 게 있을 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와우. 산타클로스가 무슨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선배님 MBTI가 그때 뭐라고 하셨었죠? 선배님? 전 F제예요. F제요? 네. EN FJ. 아니 어떻게 N과 F를 가진 분이 산타가 없다고 믿으신 거지? 와. 바뀔 수도 있죠. 맞아. MBTI는 바뀔 수도 있어. 어릴 때 치과에서 항상 썩은 이가 있거나 하면 충치 치료 받고 제거하고 그러셨죠. 네. 저는 제가 뽑았어요. 꼬맹이 때부터. 우와. 한 3시간 정도 흔들면 충치거나 뭐 유아치거나 이게 자라다가 빠지는 치과 가서 뺐잖아요. 네. 제가 뺐어요. 선배님 혹시 관우 아니세요? 삼국지 관우 보면은 본인이 막 그분이 저에게 자극을 주긴 했을 것 같습니다. 관우를 알고 있긴 했었으니까. 지금 거의 제 안에 관우 같은데요, 지금. 어금니가 진짜 힘든데 한 3시간 반, 4시간을 흔들어야 빠져요. 근데 계속 뺐다가 흔드는 건 아니고 아무리 유치여도 한 3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 흔들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흔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어린 시절에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휴, 이제서 느끼는 거지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근데 이제 산타클로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산타클로스 우체국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그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뭔가요? 모르세요? 네. 전 세계에 산타클로스 우체국 있는 거 모르세요? 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네. 산타클로스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그 나라에서 취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나라마다 아마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화천군청 앞에 있어요. 네. 강원도 화천 쪽에 있어요. 거기서 취합을 해서 보내줘요. 어디로 보낼까요? 산타클로스 우체국 전 세계에 총 뭐라고 해야 되지? 총 본점? 본점이요? 이거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 본점?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사실은 핀란드에 있고요. 네, 핀란드에 진짜로 있고요. 본사 이런 느낌인가요? 우체국 본사라고 한다면 본사, 본점이라고 한다면 본점이 있고요. 국내에는 대한민국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화천 쪽에 있어요. 지금 정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있어요. 질문! 이 타이밍에 질문. 네네네네. 무섭습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5, 4. 1921년? 틀렸죠? 틀리긴 했는데. 네. 뭐 알고 계시구나. 아니요. 얼추 그때쯤에 생기지 않았을까? 왜일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전쟁 이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요? 전쟁 이후라고 하면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네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저 거기까지 안 물어볼게요. 맞아요. 1921년은 아니고 1931년. 얼추. 비슷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이유는 코카콜라 광고에 나왔대요. 진짜요? 네, 코카콜라 광고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복장이 처음 그렇게 등장을 했대요. 그 캐릭터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여 년 세월이 이제 얼추 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미지로 나왔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한데? 너무 재밌어요. 약간 알쓸신잡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 어릴 때부터 못 믿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발.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백득밤 공연에서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언제 있으셨을까요? 또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도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있었어요? 네, 저 있었습니다. 언제요? 저는 포토타임이요. 저 그런 걸 정말 민망해하고 그런 자리를 되게 부끄럽고 내가 뭘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선배 성우분들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무대에 서는 게 조금 너무 주목받는 게 좀 근데 연기는 좋지만 이목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긴 있죠. 관심은 받고 싶지만 내 맞아요, 얼굴로 그게. 지나치게 모두가 쳐다보는 사실 성우는 마이크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로도 성우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저는 약간 이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좀 약간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포토타임이 너무 이제 그렇게 찍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어가지고 막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너무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랑 막 그래서 약간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한 쪽이고요.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뭐 이것도 어떤 의미로 좀 포토타임이기도 하고 포토타임이랑 저는 그 이제 라디오 사연 읽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1부 때 요한 선배님, 2부 때 승철 선배님 이렇게 사연을 주고받을 때 주시는 다른 매력들이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즐거웠던 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라디오
선배님, 요한 선배님, 승찬 선배님이 각각 다르게 이제 같은 인물을 다르게 연기해 주셨을 때가 그냥 이제 같이 공연을 즐겼던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연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재밌긴 해요. 네. 똑같은 대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 어떻게 네네네. 보여줄까? 이게 항상 네. 재밌는데 그때도 사실 저도 요한이 이렇게 잡았구나. 난 이렇게 잡았는데 네. 뭐 이거 그 연기의 매력 중에 하나니까. 네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너무 듣는 입장에선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설이는 잘 있나요? 아유, 설이 제 너무 그날 와가지고. 아우, 설이 보고 싶어요, 저. 아, 진짜요? 설이 그 판매하는 매장.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아주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그 이름이 생겨도 사실 이름 생길 줄 몰랐다가 이름 생겨서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가지고. 설, 아유, 참. 선배님은 또 있으셨나요? 아, 없으실 것 같아요.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난감했던 순간은 네. 첫 등장하면서 노래할 때. 왜요? 저는 사실 요한 선배랑 뒤에서 들으면서 와, 선배님 진짜 무대 체질이시다. 진짜 야 선배님 야 역시 막 뮤지컬 다르시네 막 이랬거든요. 막. 아니요. 그렇게 봐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요. 네. 두 분이 참 착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어서 그렇고. 가끔 공연할 때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아닌데. 이제 네. 못하는 저의 단점을 무대가 커버해 주길 바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느 무대를 가면 소리를 잘 감싸주는구나. 네. 이런 때가 있고 네. 어느 무대를 가면 이 소리가 나와는 별개로 논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연 계속 할 때에는 충분히 괜찮았으나 스스로 노래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 자신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이미 있었고 네. 리허설할 때 그 와중에 소리가 저를 감싸주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살짝 불안한 느낌? 네. 근데 또 객석에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느낌이 다 집중되죠 이렇게 다. 집중하시는데 이게 왠지 이게 예쁨으로 저를 봐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평가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니까 순간 무섭다. 그것도 약간 강박같이 느껴지잖아요, 있어요. 선배님. 그게 있어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처음 등장하시는 건데. 그게 있었었거든요. 게다가 또 무대가 좀 차가웠잖아요, 공기가. 네네, 약간 이게 추웠죠. 또 같이 오니까 묘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몸도 경직되는 느낌이고. 물 마시고 싶고. 선배님 뭔지 알 것 같아요. 따끈한 물 한 잔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마시고 싶고 네.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몇 초 안 돼요, 그 순간이. 네네네, 찰나에. 그때 딱 있고 노래가 끝나고 이제 시선을 마주치고 있으면서부터는 그래도 따뜻함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했고 그랬죠. 그때가 난감했고요. 네. 이거는 팬분들이 주신 시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연자로서 느끼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선배님. 맞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설이. 사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설이랑 더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까비네요. 아까웠습니다. 자, 참. 근데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또 저도 궁금했었는데 빨간 드레스, 빨간색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이제 되게 강렬한 색상의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또 감사하게 또 제작진 분들께서 저한테는 따로 이제 드레스를 맞춰주고 싶으시다라고 해서 제가 그 공연 한 몇 주 전에 따로 피팅샵에 가서 그 의상을 이제 막 골라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맨 처음에 옷을 골라주셔서 여러 벌을 이제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이 그 공연날 입었던 옷이었어요. 근데 입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옷을 받았을 때 다들 이제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저 생각보다 주목받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요. 저 되게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되면은 좀 힘들고 이제 막 생각보다 유교적이고 생각보다 약간 막 뭔가 막 엄청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눈에 띄고 너무 화려하고 이거 너무
너무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입기에는 이건 너무 옷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제 피팅샵 사장님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근데 저도 입었는데 근데 공연이면은 이거 이 정도 괜찮은 것 같기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다른 옷들을 입어봤는데 그때 제가 아직 다이어트로 살이 많이 빠지기 전이라 일단 사이즈도 안 맞았고요. 사실은 다른 옷은 어떤 거 입으셨어요 그때? 약간 이제 좀 아나운서 분들이 입으실 법한 약간 이렇게 단정한 원피스 같은 것도 있었고요. 조금 이제 결혼식 정장 느낌의 약간 파스텔 계통, 약간 베이지색, 핑크색, 베이지 핑크. 드레스 같은 거요? 네네네. 그런 원피스도 입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쁘긴 했는데 확실히 맨 처음에 입었던 레드 드레스가 강렬했구나. 네, 딱 뭔가 시선도 딱 끌고 이거 제가 살 조금만 더 빼서 오겠다라고 해서 다들 만장일치로 그 옷을 고르게 됐었습니다. 잘 어울리셨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옷 처음 입어봤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입겠냐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그런 기회를 이런 옷을 입게 해주신 이제 소리설 이제 분들께도 되게 감사했었고 사진을 봤는데 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예쁘죠? 예뻐요. 크게 만드세요 사진을. 큰 사이즈. 네. 문짝보다 더 큰 사이즈. 만드셔가지고 꼭 한번 붙여서 잘 보시고 주목받는 거 싫다고 하셨지만 맞아요. 집은 또 제 공간이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뭐 집 안에서 잘 누리시고 그리고 밖에서도 이제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 받아들이시고 네. 주목받으실 수밖에 없는 실력자이시면서 천사이시고 여신이시고 하시니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성우 생활하시면서 계속 주목받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실 거예요. 네, 덕담으로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 누리세요. 받아들이시고 누리세요. 네. 그 행복감, 그 누림을 역시 팬분들이 보시고 그 에너지도 받아가실 거니까.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공연에서 승철님, 요한님, 새벽님과 함께 더빙을 했었던 성우 팬입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느낌표. 성우님들은 팬분들이랑 함께한 연기 어떠셨나요? 너무 어설퍼서 누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이시네요. 야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참여해주셨던 분들, 낮공, 밤공에 다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일단은 너무 괜찮아서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 이 성우 공부를 처음 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반에서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저도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무대에 나와주셔서 한다는 그 용기 자체가 일단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선배님 저희도 시사라는 거를 사실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은 시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안정감 있게 심지어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은 애드립도 오셨잖아요. 저는 정말 나는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야. 나라면. 저는 그 무대에 정도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저도 선배님 저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저도요.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박수 쳐야지. 저는 이러는 관객으로 쪽이어서. 왔는데 그런 거 한다고 뭐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응모권? 네네네. 안 넣어요, 전. 선배 저도 안 넣어요. 저도 막 다른 분들 거 막 봐야지. 크크 막 이제 이러는데 연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안정감 있으셨고 심지어 그 와중에 애드립하는 센스까지 너무 어설프지 않았고 누가 되지도 않았고요. 정말 저희 성우들을 포함해서 관객분들 모두가 다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오히려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든 분들이. 덕분에 정말 저희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시간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가 되지 않았을까가 아니고 누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말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조금 더 허락된다면 우리가 좀 짧게 준비한 게 마이너스였다. 잘못됐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오히려 한 5분, 10분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같이 한번 하시지요. 비록 저는 앞에 나설 수 있는, 제가 만약에 객석에 있었다면 나설 만한 용기를 못 내서 애초에 시도도 안 해봤을 텐데 저도요. 그렇게 하셨던 여러분 참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은 여러분, 이제 새벽님의 ASMR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이새벽 성우님의 ASMR 시작합니다. 큐. 제가 ASMR을 이런 거 듣기 많이 듣는데 처음이라 네, 어색해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볶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맛있는 학교 앞 떡볶이. 기억나죠? 재료는 고춧가루, 백설탕, 다시다, 물엿, 소금, 미원, 물, 그리고 떡볶이 떡, 어묵, 파. 준비하세요. 잠깐만. 근데 원래 이렇게 준비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제가 ASMR 이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네. 원래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원래 준비도 그냥 이때 제가 알아서 하겠지라면서 대본을 읽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 속삭임의 ASMR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본인 네. 애니메이션 하셨을 때처럼 네. 그 섹시하고 끈적이는 아, 그 느낌. 지금 네. 볼륨을 요거는 너무 더 내도 네, 돼요? 얼마든지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워하거든요. 이 NG를 NG로 안 쓰고 본방으로 내보낼 거예요. 네, 다음 자, 거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네. 부탁드릴게요. 시작. 떡볶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맛있는 학교 앞 떡볶이. 기억나죠? 재료는 고춧가루, 백설탕, 다시다, 물엿, 소금, 미원, 물, 그리고 떡볶이 떡, 어묵, 파. 준비하세요. 먼저 소스를 만들 거예요. 고운 고춧가루와 백설탕, 다시다, 물엿, 그리고 소금과 미원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숙성의 시간. 하루 정도 숙성해야 하는데 소스가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도 방으로... 전체 관람 가라고? 알았어. 자, 소스가 잘 숙성이 되면 소스에 물을 조금 넣어서 묽게 만들어줘. 지금은 단단할 거야, 소스가. 너를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내 단단한 마음처럼. 이제 떡볶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줄게. 냄비에 물을 넣고 만들어둔 소스를 다 부어. 그리고 물에 불려서 말랑해진 떡도 넣어보자. 그리고 센 불에 볶는 거야.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파도 넣어줘. 어묵도 한 장 꼭 넣어. 난 어묵 싫어하지 않냐고? 그게 중요해? 네가 좋아하잖아. 그거면 돼. 그렇게
떡이 소스를 머금을 때까지 끓여. 팔팔 끓이는 거야. 너를 향해 항상 부글부글 끓는 내 마음처럼. 그러면 우리 둘이 만든 맛있는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해. 맛있어? 귀여워. 그럼 언제나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야, 내가 여지껏 ASMR 많은 성우분들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조마조마 위태로운 ASMR은 처음 들어봅니다. 와.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써 있긴 해요. 아주 섹시하고 끈적한 톤으로 해주세요라고 네. 써 있긴 한데 이건 섹시하고 끈적한 게 아니고 너무 야한데? 야한가요? 너무 야하고 끈적하고. 와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죄송하긴요. 좋았단 뜻입니다. 진짜 선배님, 저 진짜 몇 번 위기가 왔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일부러 저는 안 쳐다봤어요. 혹시 말아 드실까 봐.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힘들어해서 마주치면은 바로.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힘들어하지? 선배님, 저 너무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되게 부끄럽고요. 아니요. 선배님 시선 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랬으면 바로 현실 세계로 확 와가지고, 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요리하면 떡볶이가 되게 용광로 같겠다. 시뻘겋게. 정말 네, 섹시를 넘어 야한 게 섹시한 게 맞는데. 아니 왠지, 어떻게 다른 성우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ASMR을 하시는 거죠? 그죠. 다들 뻔뻔도 하셔라. 어떻게? 저도 그 말하고 싶은데 MC라서 그 말을 못합니다. 진짜 저 지금 하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진짜, 뻔뻔할 수가 있나? 진짜 타고난 성우시다 진짜. 그런데 역대 제일 섹시하고 제일 끈적거렸습니다. 타고난 걸로 따지면 네. 오히려 못지않고 초월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모니터 못할 것 같아요. 네. 듣게 될걸요? 듣게 되실 겁니다. 멋진 ASMR 감사합니다. 네. 계획되지 않고 네. 순간순간 그때그때 느낌 담아서 하셨잖아요. 네. 이게 날 것 같으면서 더 야하고 더 섹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느낌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밸런스 게임 갈 거예요. 밸런스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이거는 밸런스 게임은요. 저희 그 KBS 성우 중에 네. 저랑 친한 방시우 성우라고 있는데 네. 시우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나는 언니 대상으로 하는 밸런스 게임이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시우가 밸런스 게임에 미쳐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고 저한테만 해요. 제가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래 밸런스 게임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시우가 맨날 저 만나면 밸런스 게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통스러운 수준인데. 뭐뭐 했었어요? 막 가장 떠오르는 거 하나만. 비방용입니다. 방송용으로만. 방송용이요? 방송용 방송용 뭐가 있지? 진짜 너무 강렬한 비방용들만 생각나가지고. 몰랐는데 시우님이 비방용 좋아하시나요? 약간 이 비방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막 야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적인. 네네 사적인 부분의 비방용이라 이제 막 되게 짓궂은 장난들을 해서 근데 이게 절대 야하거나 품위 손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괜히 이제 말하면은 좀 약간 조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개만. 지금 당장 저기 시우한테 전화해서. 약간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죠. 이제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성우 인생 다 걸고 성우 인생 정말 좋아하는 제가 연예인이
뭐 이재훈 배우님 좋아한다고 이재훈 했잖아요. 배우 그러면은 좋아해요? 네. 예, 성우 인생 포기하고 이재훈 선택하기 vs 이제 이런 게 붙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죠. 자꾸 짓궂은 질문들을 해요. 해봅시다. 막, 뭐, 이재훈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성우 생활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와라. 네, 약간 그거 vs 평생 이재훈이나 이재훈 닮은 사람들을 평생 만나지 못하고 성우 일만 묵묵히 정말 그런 남자분들 이성을 만날 기회를 모조리 다 날리고 성우 일만 하기. 이재훈 못 만나고 이훈자 만나면서. 네. 자, vs. 그럼 선배 이제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재훈이냐 이훈자냐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재훈이랑 결혼까지 가는 거야? 저는 이제 가는 거야. 성우 관두고 이재훈하고 결혼한다. 성우 생활 계속하고 이훈자 만난다. 이혼 안 하면 이재훈 선택하겠습니다. 아이 당연히. 네, 이혼 안 하면 저는 이재훈을 선택. 이재훈한테 가면서 성우를 논다 이거군요. 안 돼. 근데 이거 너무 성우는 제가 너무 되고 싶었던 직업이라. 그치만 그 정도로 이재훈을 좋아한다는 말. 그냥 네. 이재훈은 세상에 한 명이니까요. 한 명이니까요. 이훈자는 많은데. 네네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저도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 제로콜라 못 먹기 아니면 평생 보성 홍차 못 먹기 골라라. 녹차가 아니라 홍차인 거죠? 홍차입니다. 홍차. 의도가 있나 봐요. 보성 녹차는 우리 작가님도 드셔야 되나 보지? 자, 평생 제로콜라 못 먹기 vs 평생 보성 홍차 못 먹기. 하나, 둘, 셋. 저는 제로콜라 못 먹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선배님은? 그러니까 제로콜라 못 먹기를 선택하면 제로콜라를 못 먹는다는 거죠? 네네, 저는 제로콜라를 먹지 않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성 홍차를 먹겠다는 거죠? 네, 그 지역 특산물은 놓치기 힘드니까요. 그 지역 특산물은 보성 녹차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녹차인 걸까 홍차인 걸까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지만 보성 녹차라면은 저는 제로콜라를 안 먹는 걸 선택할 거고요. 보성 홍차가 맞다면은 사실 홍차도 녹차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홍차라면은 저는 홍차 못 먹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로콜라 못 먹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로콜라가 아니어도 제로 음료는 많으니까요. 네. 제로 환타도 있어요? 네, 제로 요즘에는 그 제로 웰치스도 있고요. 그래도 콜라는 콜라잖아요. 사실 저는 콜라의 맛도 그냥 딱히 웰치스여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웰치스 좋아하고요. 저는 그 콜라도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가 있잖아요. 저 딱히 신경 안 써요. 거기서 제로가 붙는다? 더 신경 안 써요, 사실 저. 맛도 그러시구나. 딱히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펩시, 코카 이러면 저는 코카 쪽이에요.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저는 사실 맛도 구분 잘 못하거든요, 그거를. 왜네요? 어떻게 맛을 구분을 못하냐 이러고 다른 건 아는데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어서 저한테는 네, 사실 저한테는 콜라나 이런 탄산은 그냥 탄산의 개념입니다. 네. 사이다 아니면 콜라? 예전에 사이다였는데 요즘에 좀 콜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콜라가 좋아졌나 보긴 하네요. 네네네네. 사이다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싹콜 아니면 콜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배님? 비율이 조금 다르니까. 진짜요? 콜라에 사이다를 살짝 섞은 거 아니면 사이다에 콜라를 살짝 섞은 거? 저는 콜라에 사이다 섞은 거예요. 콜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고른 거는 보성 홍차. 네. 그래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방 하기 아니면 먹방 보기. 하나, 둘, 셋. 먹방 보기요. 전 하기요. 저 20대였으면 먹방 하기 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먹방 하기요? 먹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먹는 걸 보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더군다나 먹는 거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선배 먹는 즐거움 있죠. 또 느끼시죠? 네, 있죠. 근데 그 먹방을 보면 무량대수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제가 못하고요. 그냥 딱 적당한 음식을 맛있게. 먹방을 하는 거가 보는 것보단 좋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또 선배님 또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먹방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도 선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먹방으로 이렇게 보세요 하는 거 말고 오세요. 그냥 같이 해 먹읍시다. 약간 그런 컨셉이면 저는 오히려 막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엄청 많이 드시거나 선배님 말씀처럼 그런데 뭔가 여러분 우리 같이 먹어요라는 느낌으로 어묵 썰어주세요. 제가 이거 볶을게요. 쿡방 느낌인데요. 쿡방? 아니 쿡방도 아니고 같이 하고 싶다고요 그냥. 아, 오프라인에서. 거기서 네. 놓고 약간 그 EBS의 그 요리 비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약간 거기 그런 것도 좀 뭔가 관객분들이랑 함께하는 느낌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같이 그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오,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다음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봐 주세요. 선배님. 네. 다음 중 더 가지고 싶은 능력은 음흠. 어디로든 순간이동 초능력 갖기 vs 누구로든 변신 가능 초능력 갖기. 하나, 둘, 셋. 순간이동. 성우라면 순간이동이죠, 선배님. 약간이 저도 굳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가질 메리트를 딱히 느끼지 못하겠고 순간이동하면 일단 대중교통비가 많이 기름값 그리고 여행 경비. 음, 해외여행 갔을 때 특히나 더. 맞아요. 순간이동이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그렇죠. 저도 순간이동이 더 좋습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잡을 수도 있고. 네. 여기 끝나고 바로 저기 녹음실로 뿅 네, 이제 이러거나 놀러 갈 때도 여기 있다가 갑자기 파주로 뿅 이러거나. 예전에 점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볼 때 정말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야, 저렇게 돼. 얼마나 좋을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역시 산타를 믿지 않았던 선배님이. 변신 가능도 참 고민 많이 해보긴 했는데 변신은 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약간 비슷한. 그게 싫었고. 약간 나라는 주체가 좀 되는? 네. 그랬습니다. 지금 순간이동 같이 답을 했네요. 오늘 근데 또 새벽님이랑 저랑 안경도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선배님. 저희 까만. 겉에는 까만, 속에는 금.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동그란 안경. 동글 안경.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또 제가 내볼게요. 책 읽지 않고 평생 살기랑 음악 듣지 않고 평생 살기 중에 골라보세요라는 건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책 없이 살래, 음악 없이 살래 중에 골라보라는 거겠죠. 네. 하나, 둘, 셋. 저는 책 읽지 않고 평생 살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책은 요즘에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음악이나 이거는 평생 듣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책 읽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책은 귀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음악은 선배님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못 들으면. 음악 없는 세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비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소리가 있는 세상. 사실 거의 그 개념이죠. 진짜 네, 소리가 네. 있는 세상에. 네, 그렇게 우리 둘은 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자, 다음 읽겠습니다. 네. 1조 원을 받지만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없는 아니면 전 재산을 잃지만 평생 살 수 있는 근데 평생 산다는 게 영원을 말하는 거라면 돈 없이 영원히 살래 1조 원 받았는데 1년만 살래 와. 이거거든요. 자, 골라볼게요. 하나, 1조 원 아니다. 1년이냐 평생이냐. 하나, 둘, 셋. 1년. 평생. 직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1조 원 받았는데 1조 원 다 못 쓸 것 쓰려면, 같아요. 네. 1억씩만 써도 36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10억을 쓰면은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하루에 쓸 수가 있을까? 못 쓸 것 같아요. 쓸 수는 있겠죠.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그냥 다 부셔 먹으면. 우와. 와우. 그리고 호텔 중에 제일 센 데가 한 하루 숙박 1박에 1,000만 원 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한 달 살아봤자 3억밖에 안 되는데. 예, 1조 못 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재산을 잃고 영혼을 산다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끝까지 고민했었거든요. 전 재산을 잃었다잖아요. 네.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나 그지야. 내일도 그지일 수는 있는데 네. 한 달 뒤에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1년 뒤에는 나 이 정도의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굶어. 내일은 우리 저기 물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달 뒤에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 뭐 네,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저만 영원히 사는 거라면은 너무 물론 그때 또 친구를 만들면 되겠지만 다 죽는데 나만 네, 약간 거기 생각이 갑자기 훅 나서 그러면 그냥 먼저 갈란다. 근데 사실 저도 직전까지는 평생 사는 거가 좀 더 기울어져 있긴 했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영화를 보면 그 뱀파이어 등등등 해서 왜 영원히 인터뷰 막, 예. 사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싶어요. 한 100년 뒤, 20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 또 그때는 그때 뭔가 재미나 목표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지나면 램스면처럼 오.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색무취 같은 삶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정말 북극의 얼음이 녹을까? 정말 온도가 더 높아질까? 지구 멸망의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로봇과 함께 대화하면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로봇과 결혼할 날이 정말로 올까? 정말 스카이넷이 지구를 파괴할까? 등등등등등. 근데 1년밖에 못 사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요거는 좀 싫은 건가? 더 싫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꾸 반박하는 친구 아니면 영혼 없이 대답하는 친구. 하나, 둘, 셋. 반박하는 친구요. 전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근데 둘 다 최악이에요. 정말. 정말 싫다. 자꾸 반박도 되게 표현하죠. 네, 자꾸 반박하면은 화날 것 같아요. 화나죠.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반박을 하면은 꿀밤 때렸을 막 이럴 것 같고 막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저는. 꿀밤 때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를 것 같아요. 하다가 막 계속 반박하면 야 이럴 것 같은데 그 야라고 할 때도 반박할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영혼 영혼이 없이 없는 대답하는 거는 애정이 없어요. 그럼 그렇죠. 막 얘는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자꾸 반박하는 친구는 반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욕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건 의욕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게 더 그건 싫으네요. 네네네. 반박하는 친구를 반박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왜 저 벌써 가슴이 답답해져요. 벌써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렇구나.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이거 참 고르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인싸이지만 자기 시간이 없음. vs 아싸이지만 자기 시간이 많음. 어떤 걸 더 고르실까요? 하나, 둘, 셋. 아싸요. 내 시간이 많은 게 좋아요. 저도 자기 시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냥 혼자 있더라도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근데 어쩌면 인싸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선배님 역시 그러시군요.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새벽님? 선배님 인싸셔서. 인싸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느끼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진짜 아싸입니다. 전 정말 이런 일정이 있을 때 빼고는 정말 집에만 있고요. 아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7년생들 그 단톡방에 있다고 했는데 87년생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모인 분들이 계신 중에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애들이 진짜 인싸죠. 저는 그 인싸 중에 아싸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요란하게 막 해요. 그럼 저긴 거기에서 요란하다가 인싸는 아닙니다. 애들이 막 제가 거기 단톡방 이름을 드립 전쟁터라고 저장을 해놨거든요. 인싸가 진짜 있으니까 그분들이 드립을 쳐주시는 게 아닐까요? 인싸님 보시라고. 자꾸 반박하는 친구다. 그렇구나. 이거는 그래요. 이게 의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선배님. 진짜 맞네요. 이게 의욕이 있으니까. 아싸지만 자기 시간이 많은 게 좋다. 자기 시간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시간이 많으면 뭘 잘하고 싶으세요? 저는 시간 많으면
뭘 만들고 싶어요. 뭘? 약간 뜨개질 아니고 목공 아니고 저는 그 그림을 좀 배워서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창작하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아주 많아야 가능. 제 능력으로는 막 뚝딱뚝딱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캔버스에 그림 그리시는 걸 하고 싶다. 네, 그런 거나 이제 그 요즘에 아이패드가 많으니까요. 네. 디지털 드로잉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걸로 뭔가 이제 마치 그 뭔가 이렇게 저만의 글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많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바로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뚝뚝 내올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대단한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그냥 제 만족으로. 네.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KBS의 신소윤 선배님이라고. 아, 네네네. 그분이 짧은 글귀, 명언이나 어떤 짧은 글귀를 가지고 네. 일러스트처럼 그림을 소소하게 그리세요. 진짜 멋지시다. 그래서 이걸 그림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그래서 문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림을 딱 우와. 그리셔가지고 하시는데 신소윤 선배님께서. 네. 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죠. 네네. 페이스북에서 우와. 종종 보고 제가 이렇게 늘 좋아요 그 하거든요. 네네. 팬이에요. 그분 그림집의 팬.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멋지시다. 소소하게 그렇게라도 아마 그 캔버스에 그 빈칸, 네. 빈 그림을 공간을 채워놓고 싶으시다면 신소연 선배님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 보면. 성우 중에 능력자 진짜 많으세요. 네, 다들 예술가들이 너무 많아요. 성우 중에. 이 밸런스 게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밸런스 게임이 어떤 문장이 있으셨는지 문제가? 저는 사실 지금 원래는 아까까지는 그냥 약간 1년 살기, 평생 살기 이거였는데 지금 인싸 아싸가 제일 네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자기 시간이 많다라는 것에 지금 약간 꽂혀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일정이 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나답게 좀 평화롭게 재미있게 어떻게 보내지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인싸 아싸 밸런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저도 내일까지가 이제 녹음의 전쟁이고 네. 내일 모레부터 조금 평화로워요. 네. 그래서 보고 싶었던 책도 있었는데 지금 네. 침대 머리맡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얘를 용기 내서 하루에 5분씩만 읽어도 되는데 못 봐요. 그게 잘 안 안 되잖아요, 돼요. 선배님.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 어떤 분은 뭐 하루에 한 권, 뭐 일주일에 한 권 꼬박꼬박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와. 존경스럽고 저는 사놓기만 하고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책 제목만 봐도 행복해요.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책장에 다 얘가 있었어. 약간 수집해놓은 애들 보면서 사긴 샀다. 샀고 서점에 가서도 안 봐도 배불러요. 선배님도 그러세요? 네. 저도 서점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이쇼핑. 재밌어요. 막 보고. 요즘에 또 이게 베스트셀러야. 뭐가 나왔나. 근데 또 열어보진 않아. 네, 막 제목 그렇게 보고.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요. 약간 그런 거 선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자기계발서는 잘 안 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소설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표지가 요즘에 되게 감각적으로 잘 나오고 맞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그 글자. 폰트. 폰트 이런 것도 사실 다 아트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진짜 약간 이게 사실은 뭐 보는 시야는 없지만 그냥 보면서 제 기분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약간 나만의 작은 미술관 이런 느낌으로 책 내용 안 봐도 그 표지나 타이틀 제목에서 오는 그 느낌에서 약간 미술 작품 그 관람한 것 같다 이렇게 전시회 보고 온 것 같다 이런 기분 느끼고 아이쇼핑하고 오거든요. 맞아요. 그 표지 만들려고 그 출판사에서 얼마나 애쓰시는데. 네. 그리고 한국 책들이 도서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지금 아주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네. 좋아졌어요. 반대로 또 외국 가면 예전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책지들도 많이 썼는데 오히려 더 가볍게 더
담담하게 책 도서를 내시는 출판사들도 해외엔 많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막 갱지 이런 거 쓰고 그럴까요? 그쵸, 그쵸. 그 책값도 3,000원, 5,000원밖에 안 하고 오히려 훨씬 접근성이 네.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해도 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같이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네, 그렇습니다. 책을 안 보지만 책을 사랑하는 두 명이었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책을 좀 열심히 보겠다, 서점에도 가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가 있는데 또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낫겠죠. 우리 새벽 성우님의 팬분께서 써주신 팬레터를 새벽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자, 새벽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우님 안녕하세요. 제 인생 첫 오프, 백득밤 기프트 공연을 보고 느낀 점을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 텀블벅 공연이 무산되었을 때 너무너무 슬펐는데 다시 공연을 하신다고 하시고 게스트가 새벽님이시라니 꼭 가서 보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날 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너무 늦게 예매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공연 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오프를 뛴다면 꼭 카메라를 사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 시간, 앤드, 돈이 부족한 탓에 들고 갈 카메라도 없으니 슬로건이라도 꼭 들고 가자고 계획했습니다. 공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슬로건을 빨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급해졌지만 갑자기 일이 많아진 현생 탓에 공연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공연 이틀 전날까지 일에 치여 살고 있던 전 갑자기 슬로건을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다급한 마음에 여러 제작소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공연에 가져갈 수 있는 날짜까지 맞춰질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유유. 결국 공연 하루 전 터덜터덜 출근을 하니 아니 공연에 슬로건 하나 못 가져가는 게 말이 되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빈손으로 공연을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 개인 노트북을 챙겼고 회사에 가져가 업무 시간 중간에 몰래 슬로건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와우. 이런. 겨우 단면 도안을 마치고 나니 벌써 퇴근 시간이었고 저는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출력이었죠. 퇴근하고 나니 밤 6시고 주변에는 24시 무인 프린트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만든 도안을 출력도 못하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퇴근하자마자 여러 군데 인쇄소에 전화를 돌린 저는 다행히도 7시까지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인쇄소에서 큰 종이에 프린트했고 직접 한 장씩 재단해서 결국 슬로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작소에서 만든 것처럼 엄청 퀄리티 있는 슬로건을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성우님의 공연에 슬로건을 들고 갈 수 있겠다. 기쁜 마음에 다음날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박수. 그리고 공연 당일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눈이 와서 그런지 더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우님들이 실존하신다니! 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대본에 집중해서 바로 연기를 하시는 성우님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다가 또 너무 재미있게 찰떡 케미를 보여주셔서 마지막은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승철님을 사진으로 뵀을 땐 동글동글 귀염상이셨는데 실제로 뵈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셔서 놀랐어요. 완전 스타일리쉬 그 자체. 이게 그거군요. 완전 스타일리쉬 그 자체. 요한님은 더빙 알려주실 때 너무 서윗하시고 웃으실 때 엄청 귀여우시고 모두들 화면이란 다른 느낌이 있으셔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새벽님 2부 입장하실 때 완전 헉했습니다. 네,
빨간색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셔서 폰카메라지만 열심히 사진으로 남겼어요. 잘하셨어요. 유유. 포토타임 때 부끄러워하시는 모습도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붉은 드레스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정신없이 울다 웃고 사진 찍다 보니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밤 공연을 볼 수 없어서 엄청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유유. 다음 공연에는 기필코 모든 공연을 보겠다고 마음먹으며 사연 남겨봅니다. 또 공연해 주실 거죠? 그쵸? 그쵸? 네. 새벽님? 아, 챕터 2. 네, 챕터 2. 통장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갑자기 너무 추워진 날씨지만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많이 많이 해주시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버세요. 사모합니다, 새벽님. 내가 그대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정성을 많이 쏟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시간 귀하게 내셔서 공연을 네. 보러 오시고. 진짜 귀한 시간 내서 네네네. 그날 눈도 와서 엄청 춥고 그러셨을 텐데 너무 감사했죠, 진짜. 그리고 그때 슬로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 이런 노력 끝에 나온 슬로건이었습니다. 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런 슬로건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상상도, 어떻게 감히 상상도 못 하고 갔는데, 또 그렇게 또 슬로건도 막 선배님, 저 요한 선배에 맞춰서 막 이렇게 슬로건 네. 바꿔서 들어주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막 개인 슬로건 드시는 분도 계셨고, 사실 그런 거 처음 봐서 너무 사실은 좋았고, 너무 행복하죠. 네, 사실 성우하길 잘했다. 공연하길 잘했다.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있었죠. 완전이죠. 그쵸. 너무너무 있었고요. 사실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 눈에 담아두고 싶었는데 너무 사실 제가 많이 떨렸어서 또 막 길게 슬로건에 플랜카드 엄청 길게 적어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다 안 나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보기는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으로 후기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챕터 2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같이 하실 거고요. 제가 선배님, 빨간 드레스 입으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빨간 드레스 입으시거나. 네. 또 기대해 그래 주셨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게끔 해주세요. 네. 자, 우선 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공연 때 와주신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오늘 방송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성우님께서 너무 또 잘 읽어주셔서 읽는 내내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새벽님 이제 사실은 좀 더 같이 하고 싶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끝은 있으니까 네. 새벽님께서 백득밤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저 2022년 백득밤 챕터 1 기프트 네. 공연에 또 출연을 하게 됐을 때도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공연과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귀한 자리에 제가 갈 수 있게 돼서 사실은 이제 저는 기회를 선배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거라 생각을 했어서 그때도 사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백득밤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라디오까지 같이 출연하게 된 것도 되게 좋은 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도 사실은
어떤 그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줘야지 제가 여기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경로든 어떠한 루트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든 간에 저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 생각을 해주신 그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또 되게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2022년 저 개인에 있어서는 되게 12월의 마지막을 그때 공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의 시작이랑 12월의 개인적으로 끝을 되게 백득밤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했고요. 또 이제 승철 선배님이 진짜 되게 뭐든지 다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대답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주시는 분이셔가지고는 되게 든든한 개인적으로 약간 저 웃긴 게 되게 말이 길죠. 저 아니, 원래 분이셔가지고는 이 표현이 되게 귀여워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되게 되게 든든한 어른 오빠! 오빠요? 선배님? 네, 든든한 선배님과 네, 선배님. 좋은 단어다. 네, 든든한 선배님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정말 또 뭐 어쨌든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어쨌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거나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하다. 그리고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이고. 너무 특별한 2022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공연에 와주신 팬분들,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재밌었고요. 선배님 정말 너무 역시 좋은 분이다. 좋은 어른이 아니고 좋은 선배님이다. 되게 멋진 어른이 아니고 멋진 선배님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이 기억을 안고 저는 너무 즐겁게 저의 36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저의 만 나이가 이제 폐지되니까 내년에도 저는 36이겠죠? 네. 네, 다가오는 36, 다가오는 2023년도 더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를 저처럼 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2023년도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도 그렇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같은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2022년 12월에 또 12월을 준비하면서 새벽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정말 2022년 12월의 끄트머리에 또 새벽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연이라면 요 인연을 영원히 살게 된다면 돈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인연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앞으로 성우생활 하시면서 네. 든든하게 힘이 될 때가 있다면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선배님 너무 말씀한 이건 너무 그리고 감사하죠. 또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가봅시다. 네, 선배님. 2023년도 여러분 챕터 새벽님 2. 잘 가봅시다. 챕터 2. 네. 자,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새벽 성우님은 이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안녕. 뿅. 여러분 혹시 제일 좋아하는 캐롤송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그렇죠? 사실 캐롤송이 많잖아요. 징글벨도 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뭐 이런 곡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제일 좋아하는 곡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1954년에 빈 크로스비라는 분께서 노래하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정말 이 많은 캐럴들 중에서 딱 하나만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당황할 때가 많을 거예요. 워낙에 좋은 곡들이 많아서. 딱히 싫어하는 캐럴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랬더니 질문을 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참에 하나 만들어봐. 못 고르겠다면 네가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너의 크리스마스가 좀 더 특별해질 거야. 라고요. 때가 되면 딱 들어야 하는 노래가 있다는 건, 그래서 그 노래를 딱 맞게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날짜가 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캐럴은 어떤 곡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금요일 밤 10시를 기다리게 만드는 목소리는 또 어떤 목소리인가요? 조금은 민망하고 멋쩍은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의 금요일 밤은 금요일 밤 10시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되려고 저도 더 많이 노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백득밤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세요.